그렇게 하고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교류 전압 부위는 628 사인 300 15T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볼트. 부하 저항은 25mm 때 직류 측 전압의 평균값은, 그러니까 직류 전압은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교류 전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순시치로 표현되어 있죠. 자, 교류 전압이 순시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628 사인 300 15T. 보통 314T가 많죠? 60Hz 각속도면. 아니다. 50Hz 각속도면. 60Hz면 377이죠? 377T 이렇게 나오는데 315, 314 정도 보면 50Hz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주파수는. 근데 하여튼 요때 요 사인 앞에 있는 이건 무슨 값이에요? 전압의 기전력의 최대치잖아요. 최대치. 그러면 그 회로를 보시면 다이오드 4개죠? 브릿지 종류 회로거든요. 전파 종류 회로입니다. 반파 종류 회로로 보는 건 우리가 다이오드 하나짜리만 반파 종류 회로로 봐요. 2개를 쓰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4개를 쓰는 이제 브릿지 종류 회로라고 하는 거기 지금 그 1번 문제에 있는 그런 거는 전파 종류로 파악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 그러니까 실효값으로 얘기하면 전파 종류 했을 때 직류분인 ED는 0.9 교류 실효치 마이너스 전압 강하. 여긴 전압 강하 얘기는 없는 거 같죠? 문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압 강하 무시하면 0.9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실효값이라고요. 근데 얘는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9에 최대값인 628을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의 0.9배.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차피 저 직류분이라는 건 평균치거든요. 그럼 평균치면은 최대값의 63.7%죠. 그래서 그냥 최대값인 628에 그냥 0.637 이거 하셔도 결론은 똑같아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네, 이거 그건 편한 대로 푸세요.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류전압은 이거든 계산한 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대략 한 400V 정도 될 겁니다. 문제 2번. 그림에서 밀리암페어계의 지시, 결국은 직류전류 구하란 얘기예요. 직류전류 구하면 얼마인가? 단 밀리암페어계는 가동 코일형이고 정류기의 저항은 무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정류기의 직류축을 측정을 하는 지금 보면 다이오드가 그렇게 브릿지 정류회로 되어 있죠. 4개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로는 지금 보니까 AC, 그러니까 교류 10V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가 교류가 들어가면요.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직류가 나오는 거예요. 요 두 단자에서는. 근데 이거 다이오드 4개짜리잖아요. 전파 종류회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0. 몇 배? 교류 실효값에 보통 이렇게 주는 값들은 실효값들이죠? 실효값의 몇 배? 0. 지웠네. 0.9배잖아요. 0.9배. 그럼 10V, 교류 10V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DC 몇 볼트 나와요? DC, 직류 0.9배니까 9V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류계 걸려 있고 밀리암페어계 여기에 이제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그런데 순서 바뀌어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5헨리 코일은 저항은 5kΩ. 근데 어차피 여기는 직류회로인 거죠. 그러니까 정류하고 나서
10V 받아서 정류해서 직류로 바꾼, 여긴 직류회로라고요. 그럼 직류해서 이 코일은 뭘로 봐요, 우리? 단락으로 보잖아요. 그죠? 단락이니까 여기는 무시하시면 돼요. 단락으로.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그게 이제 전류계에서 측정이 될 텐데, 직류 전류가. 직류 전류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IT는 R분의 V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R이면 5,000ohm이죠? 5kΩ, 5,000원분의 직류 전압이 몇 볼트 나와요? 9V. 여기 걸리는 직류 전압이 9V라고요. 여기서 5,000분의 9, 0.0018인가? 암페어.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옮겨가면 1.8mA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사이리스터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에 문제 밑에 레칭 전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죠. 자, SCR 사이리스터가 턴온 되기 위한 게이트의 최소 전류, 최소 게이트 전류를 얘기합니다. 답은 여기선 4번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좀 암기를 해두시고. 그다음 문제 4번. 반파 종류 회로에서 직류 200을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 변압기 2차 상전압이란 얘기는 교류 실효치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류 실효치. 그러니까 직류 200을 얻기 위해서 교류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반파 종류 하는데 맨 뒤에 보면은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5V로 한다 그랬죠. 반파 종류 회로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요. 반파 종류니까 반파 종류면 ED값 직류분 8분의 루트 2 또는 0.45 EA죠. 전압 강화 없으면 그냥 이거 가지고 풀면 되죠. 근데 지금 전압 강화가 있잖아요. 정류기 전압 강화가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그러니까 교류를 주고요. 직류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직류를 줬어요. 그리고 교류를 EA를 구하는 문제예요. 교류를. 이거 넘길 거 다 넘기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EA는. 교류 실효치는. 자, 일단 마이너스 전압 강화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면 직류 전압, 원하는 직류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0.45로 다시 넘겨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저 전압 강화가 없으면 그냥 직류 값을 0.45로 나누면 돼요. 근데 전압 강화가 주어지면 전압 강화를 더한 걸 0.45로 나눠야죠. 지금 보니까는 직류 전압이 몇 볼트 얻어야 된다고요? 직류 몇 볼트를 얻는데요? 200볼트. 그러니까 ED가 200볼트요. 그리고 전압 강화가 몇 볼트? 5볼트 생겼는데 그래서 필요한 교류 전압이 얼마냐 넣어야 되는 0.45로 나누면 된다고요. 반파 종류니까. 그러면 205 나누기 0.45 해보시면 돼요. 205 나누기 0.45면 455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455V의 교류를 입력해야 된다. 5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거냐? 여기요. 그것도 치웠네. 아까 그랬잖아요. 사이리스터들은 기본적으로 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자라고. 위상각. 그죠? 자,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위상각이 답입니다. 근데 위상각을 통해서 위상각 제어, 그러니까 위상 제어를 통해서 결국은 주파수도 제어할 수 있고 전압도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번이라고 답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위상입니다. 위상 제어를 함으로써 그 위상 제어를 통해서 주파수도 제어를 하고 전압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위상이 먼저. 혹시 1, 2, 3, 4 중에 위상각 이게 없었다면 주파수가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근데 우선 순위는 잘 생각하시라고요. 위상각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나 전압. 그 다음에 전동기 속도 제어로 가는 거고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게이트 가지고 턴온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게이트가 없는 거. 예. 다이악, SCR, GTO, 트라이악에서 아까 다 뭐 얘기는 했는데 SCR 3단자, GTO도 3단자, 트라이악도 3단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다 있다고 그랬죠.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쌍방향성이고. 근데 다이악은 몇 단자라고 그랬어요? 2단자라고 그랬잖아요. 게이트가 없어요. 에노드, 캐소드만 있지. 예,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 SCR의 에노드 전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10A의 전류가 흘러요. 이게 이제 이미 턴온은 됐단 얘기예요. 게이트에 신호 줘서 플러스 줘가지고 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아까 SCR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온제어밖에 안 된다고. 그냥 수문 여는 거밖에 안 된다고. 일단 열고 나면 그 다음엔 게이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제어를. 그래서 이게 그냥 에노드에 10A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턴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를 2분의 1로 줄이든 0으로 줄이든 에노드 전류는 그냥 10A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흐르던 대로. 그러니까 그냥 답이 10이에요. 2번. 일단 온이 된 상태에서는 게이트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SCR은. 자, 그 다음에 8번. 단상 전파 종류 회로의 맥동률이 얼마냐? 전파. 이건 그냥 뭐 계산을 떠나서 그냥 외우세요. 0.482. 정확하게는 48.2% 정도가 됩니다. 전파 종류 회로의 맥동률. 자, 그 다음에 9번. 단상 전파 종류로, 전파예요, 전파. 직류 45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권선, 변압기 전압이면 교류 시력감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전파 종류인데, 그 전압 강화 얘기 없죠, 이거? 그러면은 전파 종류에서 전압 강화 얘기 없으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ED는 직류 전압은 전파 0.9 EA 원래 마이너스 전압 강하. 근데 여긴 전압 강하 얘기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요 교류 시력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직류 450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450 나누기 0.9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EA는 0.9분의 4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900에 아니 500에 500. 500. 그래서 교류 시력값은 즉 2차 권선의 전압은 500V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전압이나 전류에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 제어가 안 되는 거. 제어를 하려면 게이트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위상에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 위상대에서. 그래서 IGBT면 뭐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게 원 명칭입니다. 그걸 이제 약자만 써서 IGBT 이렇게 얘기를 해요. SCR 뭐 사이리스터 중에 하나죠. 그럼 GTO 뭐 온오프 제어 다 되는 거. 근데 다이오드는 게이트가 없잖아요. 그죠? 예. IGBT는 이름 속에 벌써 절연 게이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게이트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게이트가 다 있어서 게이트를 통한 유상 제어가 가능한 것들이고요. 다이오드는 게이트가 없으니까 에노드랑 캐소드만 있으니까 제어가 불가능하겠죠. 자, 11번 보시면 전류가 불연속인 경우 전원전압 220V 단상 전파 종류고요. 점호각 알파는 9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냐. 결국은 점호각 90도가 있을 때의 직류분 그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점호각이 있을 때의 직류분 ED 알파는 점호각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 직류분 ED 제로에다가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ED0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니까 전파 종류 회로고 전압 강하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전파 종류의 직류분은 0.9 EA죠? 교류 실효치. 그래서 0.9 교류 실효치가 220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면은 얼마죠? 229 198V. 그럼 여기로 해서 198 ED0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90도라고 그랬죠? 점호각이. 네. 90도. 코사인 90이면 0이거든요. 결국은 198에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99인가요? 네, 99. 네, 99V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트랜지스터에 비해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 용량은 작아서 비교적 저전력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력용 반도체. 자, 이게 트랜지스터에 비해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소자는 모스펫입니다. 보통 이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서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력용 반도체.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 13번 SCR 실리콘 제어 정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턴온. 그러니까 댐 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거 열려면 게이트 펄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신호로. 그래야 이제 그 턴온을 온을 시킬 수 있다고요. 1번이 맞네요. 자, 14번. 다음 중 인버터. 아까 이제 역변환기 그래서 직류를 교류를 변환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답은 1번. 15번. 단상 반파 종류로 직류 50 얻으려고 한다.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은? 자, 아까 이제 최대 역전압. 역전압 첨두치 또는 PIV,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입니다. 역전압 첨두치는 다이오드가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2개짜리인지부터 확인하셔야죠. 근데 2개는 아니죠. 반파 종류로면 다이오드 하나짜리니까. 그래서 PIV. 그러면 2개짜리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교류 실효치에 루트 2배하면 된다. 그러려면 이제 교류 실효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반파 종류로니까 교류 실효치는 직류값을 0. 반파 4호로 나누면 되죠? 네, 교류 실효치는. 그래서 이제 직류 몇 볼트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50V. 네, 50볼트요. 50 나누기 0.45. 그러면 얼마인가요? 111.1V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PIV는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111.11V 해서 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뭐 220 아니 220 아니 157.2. 예, 그냥 대략 157V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PIV 값. 자, 16번.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값을 2라 할 때, 그러니까 교류 실효치를 2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류 전류의 평균값은 단, 정류기 전압 강하는 2, 전압 강하 주어지네요. 부하 저항은 R이다. 자, 일단 직류 전압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2T는. DC. 직류 전압은 요게 단상 반파 종류 회로고 지금은 정확한 식을 요구하네요. 파이분의 루트 2의 교류 실효치 2A 거기에 마이너스 전압 강하. 이게 직류 전압이죠. 요만큼의 반파 종류를 통해서 요만큼의 직류 전압이 이제 나오겠죠. 부하 측에서, 직류 측에서. 거기에 달려있는 부하 저항. 요만큼의 직류를 가지고 부하는 이제 R을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하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정류기의 부하 측이라는 얘기는 직류 측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직류에서 쓰는 전류가 얼마냐는 얘기인데, 그럼 뭐 직류 측 부하 저항분의 직류 전압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R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직류 전류는. 그다음에 17번. 전력용 모스펫. 아까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전력용 BJT. 이게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를 BJT라고 하는 거예요. 모스펫은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고. 둘 다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전력용 BJT.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쓰는 트랜지스터. 요거는 전압 제어 소자로 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무시할 만큼의 전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모스펫은 전압 구동을 하고요. BJT는 일반 트랜지스터는 전류 구동을 합니다. 전압 제어 소자가 아니라고요. 전류 제어 소자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전력용 BJT는 전류 제어 소자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답은 1번. 그 다음에 18번. 단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순저항부하일 때의 평균 출력 전압은 단 VM은 인가전압의 최대값입니다. 실효값이 아니고. 그리고 점호각은 알파이다. 그러니까 점호각이 있을 때 당연히 정류기 부하 측, 출력 측 전압은, 출력 전압은 직류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호각이 있을 때 직류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그러면 점호각이 있을 때 직류분 ED 알파는 ED 제로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죠. 근데 이제 요 ED 제로가 이게 지금 전파 종류 회로잖아요. 전파 종류 회로면은 원래 전파 종류 회로에서의 ED는 파이분의 2 루트 2에 교류 실효치 2A에 마이너스 전압강하. 지금 전압강하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 뭐 여기선 전압강하 얘기는 없어요. 전압강하는 이제 뭐 무시를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얘기인데, 실효치로 표현이 안 돼 있죠? 최대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최대치로 바꾸면 파이분의 2 VM이죠. 실효치의 루트 2배한 게 정연파 최대치.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치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ED 제로를.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 2하고요. 여기 2하고는 약분해서 날려버려도 되죠. 그래서 그냥 파이분의 VM 가로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가로 닫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 저 답에는 파이분의 1, 2, 3, 4 보기에는 최대치로해서 VM 가로 열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 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 보기 중에. 자, 그럼 답이 1번이죠? 네, 19번.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아크 잘 안 생겨요. 생기지 않으므로, 이제 다른 소자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전력용 반도체들에 비해서. 열 발생이 적다. 이거 맞습니다. 연용량이 적어서 고온에 약하다. 이것도 맞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양극의 전압 강하가 작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게 SCR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과전압에 강하다 그랬는데 과전압에 약합니다. 자, 아닌 것은 답 4번이 되겠네요. 뭐 SCR의 특징이 아닌 거. 그래서 뭐 답만 좀 잘 보시고 뭐 다 특성들을 다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20번.
입력 전압이 220V, 삼상 전파 제어입니다. 정류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냐? 단 최대 전압은 점호각 알파 이퀄 0일 때 삼상에서의 선간 전압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220V 맨 앞에 입력 전압 220V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삼상 선간 전압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삼상 전파죠? 그럼 아까 저 단상 반파는 0.45, 전파는 0.9, 삼상 반파는 1.17. 그죠? 삼상 전파는 2배니까 2.34배. 맞나요? 요때 2는 상전압. 예, 그래서 이제 삼상 전파. 자, ED는 전파에서는 2.34배다. 교류 시료치에. 근데 요때 교류 시료치 이거는 상전압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2.34에다가요. 자, 220이 선간전압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선간전압 220을 삼상이면 상전압으로 바꾸려면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요? 290. 네, 297. 21번. 아까도 나왔었는데 단상 전파 종류의 맥동률은 0.482, 48.2%. 암기해 두셔야 될 내용. 22번. 일방향성, 그러니까 단방향성인데 4단자인 거. 뭐 아까 그렇죠. S였죠? 네, 게이트가 2개라고 그래서 단자, 4단자. 답은 2번. 그 다음에 23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SCR, GTO, 그 다음에 트라이악 다 3단자 맞죠? SCS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4단자고요. 24번. 단상 반파 종류로 직류 150을 얻으려고 한다. 그럼 최대 역전압 PIV는 얼마짜리 써야 되느냐? 아까 했던 거 같은데? 자, 이거 반파 종류니까 다이오드 하나죠? 2개짜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교류 시료치에다가 루트 2배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직류전압 150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교류 시료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교류 시료치 EA는 직류전압 150 맞죠? 직류 150을 반파죠? 네. 0.45로 나누면 요게 이제 교류 시료치가 나올 거예요. 이걸 몇 배 하면 된다고요? 네,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한 게 이제 PIV가 되겠죠. 네, 계산해 보시면 뭐 얼마인가요? 333이요? 아, 471V가 되겠고요. 25번. 자, 단상 반파 종류회로에서 평균 출력은 전원 전압의 약 몇 프로냐?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종류면 출력 전압이란 얘기가 이제 직류 전압이란 얘기죠. 정류 회로의 출력 전압은 직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력에서 나오는 거. 그럼 전원 전압은 입력해서 들어가는 교류분이죠. 네, 그러면 자, 반파 종류일 때 직류 전압이 어떻게 되죠? ED는 0.45 EA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물어본 게 이제 입력 전압,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출력분의 입력이에요. 출력은 전원 전압의 약 몇 프로냐 그랬으니까 전원 전압이면 EA죠? EA분의 ED가 얼마냐? 그냥 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0.45죠? 반파 맞죠? 네, 그럼 0.45. 네, 그냥 45%. 그냥 답은 1번입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26번 이방향성 3단자. 그러니까 3단자 중에 이방향성인 게 트라이악이었죠. 네. SCR, 뭐 GTO 이런 것들은 뭐 단방향성이라고 했었고 SCS도 단방향성. 물론 뭔데 SCS는 4단자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양쪽 방향성, 즉 이방향성이면서 3단자인 건 트라이악. 답은 4번이 되겠고 27번. 트라이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쌍방향성 3단자 맞죠? 네. 2번 턴오프 시간이 SCR보다 짧으며 급격한 전압 변동에 강하다 그랬는데 턴오프 시간이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보다는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뭐 최근 나왔던 문제니까 답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3번에 보면 SCR 두 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한 형태, 그래서 양방향 전류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게이트 전류를 흐르면 양방향성이니까 뭐 어느 방향이든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양쪽으로 다 흐를 수 있는 거죠? 네, 쌍방향성, 양방향성. 나머지는 다 맞아요. 28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여러 개를 병렬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다이오드도요, 이게 내전압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역방향으로 들어올 때는 못 흐르게 막잖아요. 그래서 역전압 첨드치라는 게 있죠. 여기 걸리는 전압의 최대치. 근데 이 다이오드도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양단의 전압이 너무 높으면 그냥 뚫고 흘러버린다고요. 이게 여기 절연이 파괴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라고 해서 뭐 한없이 높은 전압까지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전압이 걸리면서 이 다이오드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내전압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분압법칙, 분류법칙이죠.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뭐 역방향으로 뭐 1000볼트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직렬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 1000볼트 걸릴 때 여기도 1000볼트 걸리니까 똑같은 다이오드면 2000볼트까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직렬 연결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 병렬 연결은 뭐예요? 여기도 통과할 수 있는 전류도 한계치가 있다고요. 그 얘가 얘 한계치 전류보다 크게 흐르면 다이오드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병렬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들어오던 전류가 이제 반절씩 나눠서 흐를 테니까. 그래서 직렬 연결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다이오드를. 병렬 연결은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문제 다 있어요. 여기서는 병렬로 해서 사용할 경우 얻는 효과는 그랬으니까 4번 다이오드의 허용 전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병렬 연결해주면. 29번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서 평균 직류 전압 200을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은 약 몇 볼트냐. 반파 종류고요. 직류 200을 얻겠대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맨 뒤에 정류기 전압 강하가 15V가 주어져 있네요. 반파 종류 회로고. 그러면 변압기 2차 전압, 또 교류 실효치. 그러면 뭐 또 이렇게 되겠죠. 반파 종류 회로의 직류분은 0.45 EA 마이너스 전압 강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교류 실효치인 EA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뭐 다 넘길 거 넘겨서 정리하면 0.45분의 직류분 플러스 전압 강하. 그래서 직류 얼마고 전압 강하 얼마라고 그랬나요? 얻어야 될 15V, 215죠? 그래서 215를 0.45로 그냥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8V 뭐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30번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단자인 거 맞고, 전류는 뭐 기본적으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거 맞죠. 3번 소형 전력을 다루고 고주파 스위칭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위칭 소자기도 해요. 4번 도통 상태에서는 순방향 에노드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로 되면
SCR은 뭐 차단된다. 예? 네, 이건 답이 3번이에요, 3번. 예. 네, 소형 전력을 다룬다고 그랬는데, 이 SCR이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대량의 전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31번. 삼상 반파 종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파형은, 삼상 반파, 직류 파형은 전원 전압 주파수의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을 하느냐. 3배예요, 3배. 3배. 자, 여기 물어보는 건 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삼상 반파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원 전압의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60Hz니까 이 주파수가 60Hz. 그럼 삼상이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한 파장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축이 360도 막아 보면 자, 여기 끊어진 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 끊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메꿔졌을 때는 이렇게 되면 반파니까 요 아래쪽은 다 버리고 위에 것만 쓰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나왔다고 치면 이 부분 나왔다고 치면 원래는 이거 그냥 요 하나로 해서 우리가 60Hz 삼상교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0Hz인데 이걸 삼상 반파 종류를 하게 되면은 이 몇 번이 폴짝거려요. 이거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연결된 것까지 하면 여기까지 해서 3번이 3배라고. 이거 주파수가 3배의 주파수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60Hz면 삼상 반파 종류하면은 3배에서 삼상 반파의 맥동 주파수를 3배에서 368, 180Hz라고 해요. 전파하면은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 더 들어오기 밑에 있는 것까지 위로 올라오니까 360Hz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그걸 물어보는 의도 같아요. 몇 배의 교류분을 포함하느냐, 교류분 주파수를 뭐 포함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주파수의 3배의 주파수를 갖게 된다. 32번. 직류 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는 맥동률.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류를 하면 이렇게 펄짝거리거든요. 이렇게. 이걸 맥동률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 단상 반파면은 펄짝 한참 쉬었다가 또 펄짝 이렇게 되죠. 맥동률. 맥동 주파수가 아니라 널뛰기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류기 부하측 안에 섞여 있는 교류분. 이게 펄짝거린다는 얘기는 아주 교류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어때요? 맥동률은. 맥동 주파수는 큰데 펄짝거리는 정도는 작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원래 반파보다는 전파가 맥동률은 적고요. 그 다음에 단상보다는 삼상을 정류하는 게 맥동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기 중에서는 단상보다는 삼상이 그리고 반파보다는 전파가 맥동률이 적으니까 삼상 전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 33번. 직류 직권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기기. 이거 초퍼라고 그랬었죠.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전압 제어 중에 초퍼 제어법.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초퍼죠. 34번.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정션으로 되어 있고 제어는 불가능하니까 게이트 없이 그냥 에노드, 캐소드 2개만 있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반도체 정류 소자. 다이오드겠죠. 다이오드. 35번. 단상 전파 종류 회로를 구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근데 1, 2, 3, 4번 보시면 브릿지 종류 회로죠. 그래서 교류가 들어가는 단자하고 이제 직류가 나와서 부하 쪽 그 단자만 잘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그 브릿지 종류 회로 그릴 때요.
그래서 다이오드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들을 보니까 교류 단자가 여기네요. 네, 여기를 교류 단자로 썼어요. 그럼 교류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교류가 들어가는 단자 기준. 그럼 반대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 단자예요? 직류가 나와야죠. 직류가. 그러면 뭐 표시를 해요. 뭐 관계는 없습니다. 뭐 직류면 한쪽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뒤집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건전지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플러스 단자면 여기서부터 부하 쪽으로 플러스니까 전류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로는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면 다이오드 방향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보면 다이오드를 쉽게 좀 생각할 수 있죠. 플러스 쪽에서는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나가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들어가든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이오드 방향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맞는 거죠? 네,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6번. 단상 다이오드 반파 종류, 정류 효율. 아까 전파 맥동률 0.48이라고 그랬죠, 48이. 네, 근데 정류 효율은 반파 정류 효율이 0.406이에요. 40.6%. 네, 그래서 0.406, 40.6%. 전파 정류 회로의 정류 효율은 반파의 딱 2배 해가지고 81.2%가 됩니다. 0.406의 2배. 전파 정류 효율.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이거. 반파 정류 효율은 0.406, 전파 정류 효율은 2배. 81.2%. 그리고 전파 정류의 맥동률은 0.482. 전파의 맥동률은 0.482. 이 세 개의 수치 좀 잘 외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37번. 수은 정류기에 있어서의 정류기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역호라고 합니다. 수은 정류기의 이상현상, 오동작하는 현상, 역호, 통호, 실호,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걸 역호라고 그래요, 역호. 암기해 두시고. 38번.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실리콘 제어 정류기. 실리콘 제어 정류기는요, 정류기니까 당연히 정류 기능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상 제어를 하는 소자라고 사이리스타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위상 제어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류 기능을 갖는 또는 제어 기능을 갖는 대신에 SCR은 단방향성 3단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방향성 3단자라고 된 게 1번과 3번이 있는데 정류 기능, 제어 기능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증폭 기능은 없습니다. 증폭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물론 스위칭 기능도 가져요. 그래서 스위칭 기능을 갖는 단방향성 3단자, 그럼 그것도 맞는 답이 될 수